어떠셨어요? 와서 저희 처음 봤을 때. 일단은 제가 신입 회원상을 받은 거는 김두한 활동가님한테 영광을 돌려야 돼요. 갑자기요? 행사 나올 때마다 더 느꼈던 게 조금 더 빨리 가입했으면 더 좋았을 걸. 저는 그래서 뭐 포털 사이트나 그런 데서 연예인 기사는 절대 클릭을 안 하거든요. 예, 왜냐하면 미디어 탈곡기 회원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이날만 이렇게 유난히 박수가 큽니다. 그죠? 저는 언론 권력을 감시하는 시민단체 민주언론시민연합에서 사무처장으로 일하는 김원경입니다. 네, 활동가 엄재입니다. 이정일입니다. 예, 저희 오늘 날 잡구다 민원연 2월 5에 표지 모델로 등장하실 분을 모시고 인터뷰를 하려고 하는데요. 예, 방금 전에 박수는 우렁차게 치셨는데 아직 인사를 못 하셨습니다. 자, 먼저 인사 한번 해주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초보 시민회원 박미정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사실 이 신입 회원이 민원연 그 표지 모델이 되는 게 또 굉장히 흔한 일은 아닙니다.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죠. 몇 년에 한 번씩 나오는 일입니다. 진짜요? 네. 예, 거의 처음에 얘기할 때는 거의 처음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막 할 정도였어요. 그런데 뭐 저희가 뭐 그렇게 어마어마한 뭐 인맥이 있는 단체가 아니다 보니 사실 그냥 시절 인연이 맞으면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진짜 회원님이 작년 한 해 너무 인상적이었거든요. 그래서 작년 한 해를 마무리하고 그 상을 드릴 때, 그 연말에 상을 드릴 때에도 신입 회원이 맞아?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몇 년 하신 것 같아, 기분에. 너무 열심히 계속 만나고 그랬기 때문에. 그래서 이 회원은 신입 회원이라서 우리 표지 모델이 되기에는 어색하다, 그런 느낌이 하나도 안 들었어요. 너무너무 친근감이 이게 딱 생겨버렸거든요. 자, 올해 신입 회원상을 받으신 우리 박미정 회원님의 자기소개. 일단 서울 마포에 살고 있습니다. 마포에 살고 있고 저희랑 되게 가까이 지내셨네요. 예. 그래서 이 마포에 산다는 게 초반에 살 때는 잘 몰랐는데 네. 남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게 연락을 많이 받는 위치에 살고 네, 있고요. 네. 예, 저는 사실 떨리네요. 편하게 하세요. 다 여기 편집의 규제들이 있어가지고. 원래 서울 사람은 아니고요. 사실 그 강원도 산골에서 태어났어요. 어디? 그래서 사북이라고 혹시 사북이요? 아시나요? 알아요. 탄광. 네, 탄광촌, 탄광촌이라고 네, 부르는 네. 그 지금은 카지노로 되게 유명한 지역인데 거기에서 사실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살다가 그러셨구나. 이제 안산으로 이사 왔다가 직장을 다니면서 서울에서 이제 살게 됐는데, 그러니까 주변 친구들이나 이제 학교 같이 다녔던 언니 오빠들은 저보면 이제 맨날 쟤는 너무 출세한 애라고 강원도 산골에서 네네. 경기도로 왔다가 경기도에서 서울로 들어와서 출세했다는 얘기를 좀 많이 듣고 네. 있었거든요. 근데 그 얘기를 들을 때는 내가 이게 출세한 게 맞나? 뭐 이제 그런 생각 들었는데, 마포에 살면서 좀 이렇게 팟캐스트 뭐 공연이라든지 그런 거를 좀 많이 하다 보니까 내가 살고 있는 게 좀 혜택을 받는 거는 맞구나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고요. 네. 지금은 관광과를 졸업하고 저는 이제 여행사 쪽으로 가서 네. 여행을 하다가 그냥 개인적으로 여행업을 그냥 혼자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네. 여행업 사장님. 근데 1인 기업이어가지고. 1인, 어찌됐든 사장이잖아요. 1인 사업자여가지고. 근데 종업원을 뽑을 계획이 없으신지. 아니, 뽑았다가 점점 안 좋아져가지고요. 네. 알아서 그만둬 주시더라고요. 너무 감사하게. 자, 민원연은 언제 아셨어요? 저 민원연을 안 거는 이제 파파이스 네. 그 초반에 나오셨을 때부터 알고는 있었어요. 네. 예. 그리고 가입은 그러면은 근데 가입을 이제 너무 늦게 했죠. 네. 알고만 있었는데 그냥 가입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좀 네. 게을러서 네. 그리고 이제 다른 데랑 동일하게 그냥 후원을 해야 되겠다 생각하다가
활동하시는 거를 사실상은 예전에는 많이는 못 봤었고요. 네네. 그냥 네. 파파이스에 나오면 이런 단체가 있었구나. 네네. 그 정도였고 네. 최근에 이제 좀 언론 문제 때문에 많이 차장님께서 방송에도 많이 다른 방송에도 네. 많이 나오셨잖아요. 그래서 아차 빨리 후원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생각만 하고 있다가 너무 늦게 가입을 한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작년 언제였죠, 그게? 재작년 연말이었어요. 재작년 연말. 예, 예. 그래서 작년 초에 했던 신입회원의 날에 오셨어요. 그날 처음 오셨던 네. 거죠. 예. 그 무슨 이상한 날씨 되게 굳은 맞아요. 날. 그날 네네. 비 많이 기억나는데. 왔어요. 태풍 오는 굉장히 날이었어요. 무서운 태풍 날. 오는 날. 그날 또 어떻게 비를 뚫고 오실까 네. 말까 되게 저희가 네, 걱정 많이 그날 했거든요. 그래서 유난히 오신 분들이 사실 의지 한국인들이 다 오셨고 그렇죠. 네. 정말 대단하신 그리고 분들. 저는 사실 좀 위치를 잘 못 찾아가지고 지각을 했었어요 그때. 맞아요. 예, 네네. 그 굉장히 인상적이었어 그 날이. 어쩌면 우리가 뭘 하려고 그러면 이렇게 날씨가 굳을까라는 생각과 두 번째는 오신 분들이 다 또 진짜 딱 그렇게 뭔가 그 이후에 다 열심히 하세요. 지금도 너무 재미있게. 그날 만났던 분 중에 예, 장소에 가면 항상 와 계시는 그죠? 남자분들도 계세요. 네네. 예,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사실 이제 신입회원의 날을 하려면 이제 담당자가 있어야 되는데, 그쵸. 이제 유민지 팀장이 복직하고 나서 우리가 이제 운영팀장 하니까 이런 거를 다시 하자라고, 사실 이거를 이제 저희가 하자 말을 하면서도 사실 민원연이 워낙 바빠가지고요. 뭔가 이렇게 담당자가 없으면 휙휙 지나가요. 근데 그렇죠. 이제 운영팀장이라는 자리를 만들고, 이제 유팀장이 운영팀장으로 이제 자리를 잡은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신입회원의 날 1년에 2번은 하자. 이렇게 이제 하고, 그날 우리가 진짜 웃기는 컵과 그 웃기는 맞아요. 식탁보를 막 와인잔 깔고 뭐 이런 거네. 정말 우리 와인잔. 나름대로는 약간 그 와인잔이 북한에 아닙니다. 있는 어떤 그 궁전에 온 북한이요? 것 같은 그 분위기가 좀 그랬어요. 맞아. 그렇게 되게 특이하게 만찬장 분위기에. 맞아. 그러니까 근데 굉장히 어색한 만찬장 맞아요. 있잖아. 와인이 그 플라스틱 와인잔이라 네. 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성대 정말 엄청 몰랐어요. 성대하게 한 거야. 어, 내가 막 큰 맘 먹고 결제한 거예요. 그게 나름. 어떠셨어요? 본인은 그날 와서 저희 처음 봤을 때 그게 저는 항상 궁금하거든요. 우리의 첫인상이 어땠을까? 저는 일단은 제가 신입회원 상을 받은 거는 김두한 활동가님한테 영광을 돌려야 돼요. 갑자기요? 어떤 사연이 있어요? 왜요? 왜냐면 원래 그 가입한 게 11월 말인가 뭐 이제 그때여가지고요. 네네. 이제 두한 활동가님이 그러니까 34주년 네네. 그 기념 때도 좀 오실 수 있냐라는 전화를 저한테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상 그때도 제가 이제 그 신입회원의 날 왔을 때 말씀드렸지만 저는 그냥 다른 단체들은 다 기부만 하면 네. 그냥 그걸로 끝이거든요. 그래서 뭐 오라고 한다거나 그런 행사가 1년에 한 번 정도밖에는 없거든요. 근데 가입하자마자 한 달도 안 됐는데 이렇게 그 기념회 날 창립회원 네, 날 네. 오라고 했는데 제가 이제 그때는 다른 쪽 자봉이 있어가지고 네. 못 간다고 하고 또 두한 활동가님이 몇 번을 전화를 더 하셨던 것 같아요. 자주 불러요. 신입회원은 집중 네, 관리 네네. 대상이거든요. 그래서 와주십사 막 했는데 전화가 자주 오는데 처음에는 좀 사실 귀찮아했어요. 그래서 제가 되게 차갑게 저 못 간다고 잘랐는데 네. 그게 이렇게 반복되니까 좀 미안하더라고요. 그리고 꾸준히 전화를 계속 하셔가지고 그리고 두한 씨가 약간 기계처럼 감정의 상처를 안 받는 것처럼 또 아. 하고 또 하고 그걸 잘해요. 상처 받으시는 사실 상처 거죠. 받죠. 그쵸? 누가 안 안 받을 수 받겠어. 없습니다. 근데 약간 뭐- 친절하게 해주시면. 안녕하십니까. 다 이렇게 하는 거 보면 야, 정말 대단하다. 이 애정이 그런 생각은 전 들어요. 그래서 이번에 신입회원 날 있는데 와주실 수 있냐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갈게요. 그랬어요. 이번에는 갈게요. 그랬더니 그러면 어디로 몇 시까지 오시면 된다고. 근데 또 네. 그날 비도 왔는데 제가 그러니까요. 길도 막 헤매다가 가가지고 나는 여기하고 인연이 아닌가 보다. 내가 이번에 골목을 한 바퀴 더 돌아서 못 찾으면 난 간다. 그쵸, 그런 그랬는데 마음 들 때 있어. 예, 그랬는데 고개를 딱 들었는데 제 뒤에 바로 있는 거예요. 좀 크게 있을 텐데 사실 간판이 예, 크네요. 근데 그 주변을 제가 계속 돌았던 아. 거예요. 어두워가지고 또 우산도 들고 있어가지고. 맞아, 그날 그랬어. 그래서 늦게 갔는데 이제 시작은 했는데 그 좀 늦게 가서 좀 죄송하기도 하고 막 진행 중인데 그래서 갔는데 조선희 활동가님이 저랑 같은 테이블이었는데 거기 리액션 여왕이 있었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앉았는데 되게 재밌게 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요즘에도 이렇게 회원들하고의 그 릴레이션십을 해가지고 하는 데가 있구나. 그거에 좀 깜짝 놀랐고요. 첫 번째는. 그리고 두 번째는 앉아 있으면서 두한 활동가님한테 계속 미안했어요.
그래서 저분이 나한테 계속 전화하신 분이시구나. 미안하네. 어떻게 하지 했는데 그 준비 다른 이제 모임에 제가 2번 3번 가 보니까 네. 이게 원래 하는 일도 있으신데 부수적으로 그 모임까지 준비를 하셔야 되니까 개인적인 시간을 굉장히 짬을 내서 하시는 거구나라는 걸 좀 느꼈어요. 그래서 그 뒤에 사실 더 죄송한 마음을 갖고 네. 열심히 나가야 되겠다. 그런 마음 네. 가졌고요. 네. 언론 감시하는 것도 일이 되게 많은데 이런 데까지 신경을 쓰시는구나에 사실 처음엔 놀랐어요. 그래서 그날 같이 오셨던 여자분 중에 마포 저희 네네. 집하고 근처 계신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그분하고 집에 가면서 계속 자기도 이런 모임 간만에 했다고 막 이런 얘기하면서 자기도 오늘 되게 많은 얘기하고 가서 되게 즐거웠다는 얘기를 하면서 그때 집에 갔었거든요. 그날. 좀 약간 우리의 목표는 약간 교회 같은 느낌? 따뜻한 환대와 무조건 이렇게 일단은 스킨십 우리가 때를 붙인다고 맨날 하는 네. 우리의 때를 이렇게 붙여보는 괜히 그런 거를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어쩔 때는 사실 이게 되게 부담스러워요. 왜냐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다 민원연 회원의 대부분도 돈만 후원하고 네, 네. 그냥 니네 열심히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자꾸 귀찮게 하지 마세요. 하시는 분도 사실 대부분이죠. 그런데 또 저희랑은 그렇게 이렇게 서로 이렇게 만나서 막 힘도 주시고 이렇게 하는 게 이렇게 저희가 이걸로 받는 에너지가 있어요. 활동가들도. 그냥 돈만 들어오면 이게 우리가 회원으로 인해서 유지되는 조직이고 시민단체고 시민들의 뜻을 받아서 같이 호흡하는 단체다라는 그 실감을 어쩔 땐 왜냐하면 돈이라는 건 그냥 통장에 꽂히는 거기 때문에 그게 잘 안 오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회원들이 항상 우리는 회원 행사가 유난히 많은 단체이고 회원들하고 같이 막 뭐 갔다 오고 막 회원 조직하려고 뭐 노력하고 이런 과정에서 우리 시민단체 맞지? 우리 활동가구나. 이런 정체성을 갖게 되거든요. 활동가들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 뭐 대표님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회원들에 대한 소중함 이런 게 굉장히 우리 스스로도 그걸 많이 느끼는 장치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되게 귀찮게 하는데 고개 걸려드는 이런 훌륭한 분들이 인연이 된 거죠. 네. 저는 네. 이게 행사 나올 때마다 더 느꼈던 게 조금 더 빨리 가입했으면 더 좋았을 걸. 그리고 첫날 왔을 때 이제 유민지 팀장님께서 그 언론 학교 네네. 그 책을 그냥 주셨어요. 주셨죠. 읽어보시라고 네. 주셨는데 좀 시간이 지나서 읽어봤는데 그걸 또 읽으면서 느꼈던 게 내가 조금 더 진짜 빨리 좀 접촉을 했으면 나한테 조금 더 공부할 수 있는 도움이 컸겠다라는 생각을 좀 더 많이 했어요. 네, 맞아요. 그런데 이제 민원연에서 그동안 오셨던 거의 1년 동안 거의 다 오신 것 같아. 그중에 어떤 행사가 제일 인상적이었고 좋으셨어요? 근데 사실상 많이 온 것 같은 느낌은 아니거든요. 저 스스로는. 근데 그래요? 예. 근데 다 생각이 나는데 사실 마석 모란공원은 제가 한 번도 안 가봤거든요. 그래서 네. 거기는 꼭 가보고 싶어가지고 10월에 9월 달부터 10월에도 행사 있다고 말씀해 주셔가지고 그게 기억에 좀 많이 남아요. 그러니까 5.18은 제가 예전에 그냥 개인적으로도 한번 가봤었거든요. 광주에. 근데 거기 갔다 오고 또 모란공원 가니까 그냥 이어지는 느낌이 좀 이렇게 얘기하면 욕하실지도 모르겠는데 나는 저 시대 때에 태어나지 않은 걸 다행으로 생각해야 되나라는 생각을 좀 할 때도 있어요. 근데 그게 이런 마음 먹는 것마저도 좀 더 미안한 마음인가라는 생각도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마석 마성이 참 모란공원 좋아요. 그죠? 네. 우리도 어제 그 워크숍 하면서 마석 모란공원 가는 거 사실 되게 저는 저 입장에서는 이제 사무처 활동가들을 어찌됐든 계속 근무 이외의 시간에 뭘 자꾸 가라고 하고 뭐 5.18 가자 뭐 가자 막 이렇게 해야 되는 거라 네. 마석이 이제 재작년부터 새로 만든 그 프로그램이어서 올해가 3번째였어요. 그래서 이걸 자꾸 부담을 계속 주고 게다가 이걸 토요일 날 우리가 가기로 했기 때문에 또 한 번 그 시간외로 이제 또 일을 다 같이 가는 거고 그래서 굉장히 부담스럽거든요. 근데 그래서 회원들 그러니까 우리 활동가들의 의견을 좀 들어보고 좀 나도 마음을 정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요번에 워크숍 할 때 보니까 생각보다 내가 생각한 것보다는 상당히 다들 우리 활동가들도 그게 인상적이었나 봐요. 그죠? 민원연 회원 활동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회원 모임 중에서 회원 관련된 행사 중에
모란공원에 대한 평가가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통해서 본인들이 느끼는 그런 감동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컸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제이 씨는 어땠어요? 제이 씨도 저도 뭐 비슷한 마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쨌든 시민 운동을 하고 언론 운동을 하는 단체다 보니까 거기에 가면은 사실 어떤 우리 사회 변혁을 위해서 활동했던 사람들이 계신 거잖아요. 그래서 네. 우리의 정체성, 우리가 시민단체구나라는 정체성을 확인하는 자리라고 저는 생각해서 뭐 많이 가면 좋겠다. 그리고 또 회원분들하고 같이 가면 더 의미가 있을 텐데 사실 이렇게 엄청나게 많이 오시진 않잖아요. 그래서 다음 내년에 또 가는 거죠. 내년에는 홍보를 하려고 올해야 내년에 올해야, 네. 머리가 지금 헷갈리고 있는데 이제 올해입니다. 네. 올해, 올해에 네. 간다면 좀 같이 갔으면 올해는 좋겠다. 진짜 어떻게 해서든 홍보를 좀 해가지고 저는 네. 민원연 시민이 그러니까 민원연 회원이 아니어도 같이 갔으면 수 좋겠어요. 있게. 예. 5.18하고 모란공원 같은 데는 그냥 일반 시민 입장에서 보면 그냥 이게 평범하게 모르잖아. 그리고 평범하게 살아가다가 그냥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냥 좀 해이해지는 마음 같은 경우를 좀 다시 잡아주는 느낌이 든다고 해야 될까요? 네. 맞아요. 저한테도 그런 것 같아요. 저도 거기 갔다 오면은 한 약발이 한 달은 간달까? 한 달 동안 좀 정신 차리고 열심히 살다가 다시 너무 힘들어 막 이게 또 다시 오기 시작하는데 작년에 저희 민원연의 신입 회원상을 박미정 의원님이 수상을 하셨거든요. 저는 좀 깜짝 놀랐어요. 전화 받고. 그 사실 전화 받을 때 그 느낌과 예. 그때 느낌 어떠셨나요? 근데 그 전화 받을 때는 사실 행사만 참여를 한 게 그러니까 행사만 참여를 했는데 내가 행사를 가서 듣기는 했지만 내가 실질적으로 뭔가를 한 건 없는 것 같은데 상을 주신다고 하니 처음에는 되게 좀 그 유민지 팀장님한테도 제가요? 왜요? 그랬거든요. 왜요? 제가 받을 자격이 되나요? 했더니 충분하시다고만 이제 팀장님께서 또 막 설명했는데 그러니까 제가 다른 쪽에서도 자원봉사를 좀 한다고 하긴 하는데 사실 그쪽은 이렇게 힘들게 일했던 적도 있고 근데 뭐 하고 나면 좀 보람이 있기 때문에 했는데 그런 거에 생각하면 여기는 너무 편한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일하시는 활동가님들이나 이제 그 계신 분들은 너무 힘드신데 저희는 그냥 앉아서 받는 느낌? 그래서 좀 되게 미안했어요. 근데 이렇게 행사 때 와서 막 뭐 도와드릴까요 하면 다 됐다고 그냥 앉아만 계시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런 마음에 제가 이걸 받아도 되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막상 그날 와서 상패를 딱 받으니까 기분이 되게 좋더라고요. 역시 상을 받으면 또 왜냐하면 저는 그 금액적인 부분도 주는지도 몰랐고요. 상패가 그렇게 묵직한 상을 평생 받아본 적이 없거든요. 그렇죠. 딱 전시해놓기 딱 예쁘게. 저도 아직 민원연에서 한 번 못 받아봤어요. 진짜요? 네, 진짜 말 그만두는 날 꼭 상 하나 받으리라. 저희가 하나 만들면 감사패 되는데. 만들어주세요. 네, 사무처장님한테는 정말 잘 만들어서. 아주 비싸게. 네. 그게 그렇게 묵직한 무게의 그런 상패를 맞아요. 받아본 적도 없어서 집에 가면 딱 보이는 데 있어요. 그러니까요. 이게 딱 와. 그래서 보람됩니다. 저희도. 네. 꽃다발도 막 그렇게 풍성한 꽃다발을 받아본 적도 없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일단은 그 물건 자체가 제 눈에 딱 보이니까 이거 기분 되게 좋은 거구나. 그래서 받게 돼서 너무 제가 도리어 감사했어요. 근데 저희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 진짜 그 상패에 항상 이게 뭐 한 20-30년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언론개혁의 한 길에 항상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뭐 이런 우리 문구가 있어요. 근데 저는 그 말이 진짜 좋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그렇다고 그 돈을 뭐 10년 동안 내라 이런 게 아니고 그 10,000원 때문이 아니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계속 내라고 막 이러는데 그게 아니고 진짜 같이 이 언론 개혁이 될 때까지 제발 이 뭔가 이 언론 상황이 개선될 때까지 같이 마음이 변하지 않고 쭉 이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해 주는 그렇죠. 그런 회원들이 더 늘어났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이제 활동을 하시는 것이고 그쵸, 사실 아까부터 계속 이제 다른 쪽에서 자원봉사를 하신다고 해서 그 다른 쪽이 어딜까 되게 궁금하기도 하고 저희가 이제 사전 조사를 좀 해봤어요. 우리 그 미디어 살곡기에 투어이브 미정이라는 댓글로 이렇게 그 남겨주시잖아요. 그래서 찾아보다 보니까 이 팟캐스트도 하시고 뭐 여러 가지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얘기해 주세요. 어떤 거 하고 계시는지 정체를 한번 밝히세요. 사실 정체를 저희까지 그냥 일반 신입 회원인 줄 알았는데 아닐 수도 있겠더라. 아니 신입 회원은 맞아요. 신입 회원은 맞아요. 한번 어떤 일 하고 계시는지. 초보 시민 회원은 맞아요. 네, 알겠습니다. 저 그 꾸준히 지금 자원봉사 하는 거는 평화재단에서 평화재단. 평화재단 그러니까 청춘 콘서트 있잖아요. 김재동하고 하는 그거에 또 인연이 돼가지고.
원래는 사실 제가 청춘 콘서트에는 자봉을 할 수 있는 나이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청춘 콘서트는 정말 20대 그러니까 많아야 20대 후반이나 청소년, 고등학생들, 대학생들을 위주로 이제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저도 좀 소심해서 활동을 잘 안 하다가 어떤 계기로 이제 활동을 이게 표현 같은 거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면서 내가 안 해봤던 그러니까 사실은 뭐 20대, 30대까지는 정말 워커홀릭이었어요. 그러니까 혼자 일하다 보니까 맨날 출근해서 밤 10시까지 일하고 집에 가서 자고 또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게 사는 게 맞나라는 생각도 했는데 그럴 쯤에 어떻게 활동을 할 수 있는 계기가 생겨서 막 이렇게 하다가 청춘 콘서트 이런 데에서도 자본 같은 거를 내가 할 수 있나 해서 신청을 했는데 당첨이 된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도 연락이 오네 해서 딱 갔는데 사실상 그 평화재단에서 문자를 잘못 보낸 거예요. 그럴 수가 있나? 깜짝 놀랐겠다. 그쪽에서. 그쪽에서 깜짝 놀랐어요. 네. 이런 거. 행사 하기 전에 이제 자원봉사들 모여서 그쵸. MT 같은 거 하는 거 있잖아요. 네. 그날 갔는데 담당자분께서 이렇게 이름을 딱 하더니 이름이 없었던 거예요. 그 명단에. 그래서 저 문자 와서 받아서 왔습니다. 그랬더니만 이제 그럼 잠깐만 들어가서 앉아 계시라 그러고 다른 중간 사람이 오더니만 미안한데 사실은 이게 좀 나이 때문에 뭐 그렇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그걸 감안하고 갔어요. 제가 나한테 보낸 게 맞나? 진짜요? 네, 감안하고 갔었어요. 그래서 그 말이 뭐 기분 나쁘거나 그러진 않았는데 다른 이제 젊은 사람들이 끼어있지 않은 자원봉사 팀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끼워주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라도 상관없다고 했는데 그게 계기가 돼서 그쪽에서 자원봉사 하던 팀장님께서 또다시 연락이 와서 그러니까 매년마다 하는 강연에서 이렇게 도와주는 프로그램이 있다. 그걸 좀 같이 해보지 않겠냐 연락이 와서 그거는 지금 한 2년, 3년째 꾸준히 하고 있고요. 네. 나머지 그 팟캐스트는 이제 제가 마포다 보니까 이제 정청래 의원님 팬클럽에 가입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 계기로 그 계기로 사실 사람들을 좀 만날 기회가 많이 생겼는데 거기서 이제 마음 맞는 사람들 중에 요 방송 기계를 좀 만지시는 분이 계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그냥 팟캐스트에 광고하는 거 우리 같이 녹음하자 해서 녹음을 하다가 그분이 우리도 팟캐스트 같은 거 한번 해볼래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뭔지도 잘 모르고 할 수 있는 건가? 그러고서는 하다가 보니까 이게 처음에는 수다 떨면서 막 했는데 그 다음에는 다들 이제 너무 수다도 한두 번이지. 그래서 그럼 우리 뭘 공부를 해볼까요? 뭐 그래서 그러면 각자가 아는 시사 같은 거 공부해와서 그냥 우리끼리 한번 놀아봅시다 해서 팟캐스트는 하게 됐는데 그것도 이제 일상이 다들 너무 바쁘니까 이제 그거는 이제 지금은 잠시 중단된 상태예요. 이름이 뭔가요? 근데 맨 처음에는 별의별 반상회? 별의별 반상회? 네. 왜냐하면 동네에서 반상회 같은 거 하면 사람들이 모여서 거기서 친목을 다 이렇게 모이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별의별 반상회 아무나 와서 얘기하면 좋겠다라는 그래서 만들어서 해봤는데 그러니까 안 해봤던 일이니까 사실 하면서 되게 즐겁기는 했어요. 예. 다뤘던 것 중에서 기억나는 뭐 이슈나 그러니까 저희 뭐 그냥 많은 걸 해가지고 그러니까 각자 공부했으면 회원님께서 뭐 담당했던 그러니까 제가 담당했던 거는 지금까지 기억이 제일 많이 남는 거는 제주도 제2공항 건설 건에 대해서 공부를 그러니까 그 모임에서 팬클럽에서 만난 사람 중에서 이제 제주도가 고향이고 뭐 강정마을 사태나 그런 걸 좀 많이 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러니까 제주도 그게 사실 제주도는 사실 제주도 안에서만 이슈지 이게 섬을 넘어오기가 진짜 너무 힘들더라고요. 얘기를 다 들어보니. 그래서 좀 알려졌으면 좋겠다 했는데 뭐 저희 방송을 듣는 사람은 없어요. 한 10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그러면 공부 한번 해보자. 왜 이게 반대를 해야 되는지 하고 공부를 했는데 제주 KBS에서 너무나 디테일하게 조사를 잘해서 방송을 너무 잘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유튜브를 계속 보면서 그냥 제주도에 이런 문제가 있었구나 하는 거를 공부를 하는 계기가 돼서 그게 제일 기억에 많이 남아요. 네. 언론 문제로 한번 짚어보면 어찌됐든 우리가 이제 민원연의 회원이시니까 네. 요즘 언론 문제 중에서 가장 뭐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 또는 가장 내가 화가 났던 것 뭐 이런 것들. 이 세 가지 질문이 사실 저도 어려웠어요. 어렵죠. 이거를 제가 다뤄도 되는 제가 말할 수 있는 게 아닌 것 같은데. 그럼요. 시민으로서 생각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가장
최근에는 네. 뭐 다들 똑같을 것 같아요. 조국 전 장관 사태 네. 때문에 네. 화도 나고 그다음에 뭐 아주 오래전에는 뭐 김대중 대통령 때만 해도 뉴스에 나오면 저도 사실 뉴스는 다 진실인 줄 알았어요. 다 진실인 줄 알았는데 노무현 대통령 되시고 나셔서 언론 공격하는 것도 조금씩은 언론이 이제 막 공격하는 것도 보이고 그 대통령이 어느 방송에서 그런 얘기를 하셨던 것 같아요. 일반 시민들은 뉴스를 안 보면 아마 더 살기 편한 세상일 거라고. 근데 이게 또 뉴스를 안 보면 또 세상은 안 바뀐다고.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그때부터 그러면 내가 듣고 있는 사실이 다 사실이 아닌 건가? 라고 해서 약간의 의심을 좀 했는데 그래도 반 이상은 맞겠지. 설마 했는데 그게 이제 그걸 딱 깬 게 이제 팟캐스트 낙곰수 들으면서 내가 지금 알고 있던 모든 역사나 모든 이런 이렇게 방송에서 나오는 하나하나가 다 진실이 아니구나 이게. 그걸 좀 깨달았고 깨달으면서도 뭘 행동을 한 적은 없는데요. 지금 그때나 지금이나 사실 디테일에선 조금 바뀌었을 수는 있는데 똑같은 것 같아요. 아직 뭐 진실 보도도 하지 않는 것 같고 이슈만 따라다니는 그런 그렇죠. 거를 너무 위주로 하는 것 같고 저는 그래서 그러니까 뭐 포털 사이트나 그런 데서 연예인 기사는 절대 클릭을 안 하거든요. 예, 왜냐하면 옛날에는 많이 봤는데 그게 다 그냥 기사가 들어가면 모든 기사들도 내용이 다 똑같고 방송에서 나온 내용이나 기사 내용도 다 똑같고 해서 그렇게 이슈되는 거는 더 되도록이면 더 클릭을 안 하려고 노력을 하긴 하거든요. 지금 제일 큰 문제는 그냥 다들 진실 보도는 안 하고 검찰들하고 마찬가지로 기자분들도 자기들이 너무 우리가 제일 잘난 사람이야라는 그 생각. 예. 그다음에 그 차장님께서 방송에서 여러 번 말씀하셨는데 지금은 유튜브가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생각하기에도 한 방송사가 한 가지 사건을 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막 이렇게 장시간 하기는 힘들 것 같거든요. 그래서 차장님께서 이게 다른 업체들하고 다른 매체들하고 협업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그 협업을 많이 얘기해 주셨잖아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기자들은 그 협업 자체를 되게 무시하는 것 같아요. 내가 하면 더 잘할 수 있는데 내가 왜 협업을 해? 뭐 이게 그런 것도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네. 그게 그렇죠. 좀 문제인 것 협업하기 같아요. 좀 성격상 좀 어려운 것도 있고 그죠? 그런 또 티나게 또 일해야 되는데 티가 안 날 수 있다라는 공이 남한테 넘어갈 수 있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요즘 정치 이슈 중에 가장 관심 있는 사안은 뭐예요? 일단은 뭐 올해는 총선. 이제 다가오는 총선. 네, 다가오는 총선. 4.15 총선이. 네, 4.15 총선이 좀 잘 돼서 민주 정권이 좀 길게 좀 갔으면 좋겠는데 사실상 지금 이렇게 뭔가 제도가 바뀌어도 되게 소시민들까지 전달되려면 정말 장기간의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 사이에 또 정권이 바뀌어버리면 다시 뒤로 갈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지금은 총선을 좀 잘 치렀으면 좋겠다. 뭐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저도 예전에 이제 농담처럼 뭐 장기 집권을 해야 된다 이런 말들 막 하시잖아요. 목표는 장기 집권 막 이런 독재 막 이러면서 민주 독재 막 이렇게 얘기하시면 그런 장난처럼 막 그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럼 이제 그 술자리에서 막 뭐 장기 집권 막 이렇게 건배하면서 막 그런 농담하면 그냥 정말 진짜 농담이었는데 이제 저도 비슷한 생각인데 서울시가 변화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서울시장이 좀 제법 오래 하셨잖아요. 박원순 시장이. 그러니까 이게 이제서야 좀 서울시가 바뀌는 느낌이 나에게 이제 오기 시작하거든요. 굉장히 많은 시간이 필요하구나. 근데 이 작은 서울시에서도 이런데 장기 집권은 좀 그래도 이게 정말 이 민주정부가 최소한 10년, 15년 가야 이게 실질적인 삶의 변화를 일으키면서 사람들이 그 어떤 정부의 가치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는 굉장히 오랫동안 독재, 박정희 독재, 그 다음에 전두환 뭐 노태우 독재까지는 아니어도 뭐 군사정부에 이렇게 또 이 노태우까지는 그런 시기였잖아요. 그런 시기를 그냥 쭉 살은 거잖아요. 이승만부터 그랬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민주정부의 가치를 몸으로 느낄 만한 시간이 없었던 것 같아요. 이게 내 삶에서. 그래서 이거는 그냥 정파적인 걸로 왔다 갔다 할 뿐이지 민주정부가 들어섰을 때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화하는지에 대해서 아직 실감해 본 적이 없다라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그런 아쉬움이. 그래서
그래서 정말 장난으로 장기 집권 이런 말을 하지만 시간이 필요하다. 어떤 집권을 해서 제대로 그게 실현되는 어떤 그런 부동산 문제도 그렇잖아. 5년에서는 절대 부동산 잡지 못하는 어떤 그런 현실이 있어요. 이게 많은 것들 복지 부분도 대부분이 그래요. 그게 밑으로 내려가서 실현돼서 그분들이 혜택을 느끼고 이 자녀를 뭐 낳는다거나 이런 시간이 필요해. 그래서 좀 그 말씀하신 거에 굉장히 공감을 합니다.